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는 상식이다. 차상식입니다. 자, 이번 달 월봉 마무리를 앞두고 현재 110K 구간, 딱 아래 구간에서 횡보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최근 이렇게 7주 연속 계속해서 긴 추세 상승을 만든 다음에 현재 상승 이후 8주차에 해당되는 시점에서 여기서 만약 양봉으로 끝날 것이냐, 음봉으로 끝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주에 만약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까지 이 추가적인 약세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에 맞춰서 금일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이 하방 행보 가능성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분석 안내,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프랙탈 이론을 활용한 이 거시적인 방향성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목차로 비트코인, 이 프랙탈 주기 관점에서의 향후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 이 단기 횡보 구간으로 진입하는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적인 이 프랙탈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해당 지표는 비트코인의 이 4년 단위로 펼쳐지는 대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주기 자체가 축적, 상승, 그리고 분배, 하락의 단계를 각각 거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이미 2013년과 14년 단계, 요 구간에서는 첫 번째 사이클이 급등을 끝내고 차례대로 이 급등 주정이 끝내고 나서 이 베어마켓까지, 한마디로 약세장까지 딱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 다시 한번 2018년 사이까지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2017년 당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2018년에 엄청난 하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 사이클 구간에서 2021년 초 대규모 상승 랠리가 이 구간에서 나타난 다음에 2022년부터는 큰 폭의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2년부터 현재 최근 흐름까지의 요 주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지막 이 막바지 상승 구간인 2025년 10월달,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반복적인 프랙탈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그리고 나서 2026년, 앞으로 1년 다음 해가 되겠죠? 2026년 10월쯤에 다시 한번 큰 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국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약하자면은 지금은 큰 사이클 구간의 절정 구간의 어느 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게 된 다음에 내년 말쯤까지는 하락 조정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이 이론대로라면은 2026년 구간, 내년쯤이 저점이 될 것이고 2028년부터 2029년 구간이 다시 한번 중요한 랠리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 약간은 먼 미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긴 호흡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현재 이 상승장 랠리 구간의 시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프랙탈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맞춰서 롱 포지션과 이 숏 포지션을 대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 상에서도 여러 차례 안내를 드렸던 바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프랙탈 사이클 관련 추가적인 또 내용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특히 단기 횡보 구간으로 진입한 시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 영상 다시 한번 복귀를 드리자면, 일단 주봉상 구간에서 전고점이자 신고가 부근이었던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었던 109.5K 라인에 돌파 안착이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기준에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09.5K 윗구간으로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단으로 추세 돌파하고 나서 한번 막혔죠. 그리고 나서 일봉상 이 장기 채널 라인 기준으로 이 125K 구간 윗구간까지 상당히 크게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110K 구간을 안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110K를 전후로 해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 주차 후반부에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적중한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현 시간 기준으로 중을 맥점 구간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자면, 우선은 이 107K를 지켜주는 선에서 횡보 구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특히 31일에 발표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네, CPI보다 중요한 PC 발표를 월말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발표 직전까지는 이와 같이 횡보 조정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110K 윗구간에 저항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이번 주가 될 것이냐 다음 주가 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상승 파동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중요 근거 지표가 나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먼저 이와 같이 헤이키나시 차트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재 주봉 관점에서 그리고 일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겠죠. 특히 제가 하이키나시 차트를 봤을 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에 이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요. 좀 더 명확하게 현재 7주 연속 상승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캔들과 다르게 이번 현 가격대도 아직까지 이 양봉으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 차트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추세 관점에서는 이 하이키네스 차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 양봉 마감은 기정사실이긴 한데 다음 주가 저는 관건이다 라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 음봉이 하나 다음 주에 꽂히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캔들 차트로 돌아온 다음에 4시간 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와 같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상승 구간에 시도를 만들긴 했지만 결국 이와 같이 이탈을 한 모습이 나왔었죠. 특히 108.5K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단계적으로 패턴이 깨졌던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구간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회복을 해주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매수 세력, 롱 포지션의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봉 채널에 이 채널 라인 이탈에 대한 코멘트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이와 같은 채널 라인을 한 번 더 딛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일단은 이탈에 가까운 흐름 자체가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구간으로 치지 못한다면은 옆으로 하향 이탈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을 거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바로 밑에 있는 하방 구간에 중첩되고 있는 지지 라인이 있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21선 라인 구간이 또 이와 같이 잡혀 있고, 또한 중기 채널 라인 구간이 106.5K 전 구간에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채널 라인을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방 지지력 구간이 꽉 잡혀져 있는 이런 견고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은 확실히 크게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간 조정 및 작은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면서 이번 5월달 말까지 트레이딩을 조금은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PC 발표, 이 물가지수 관련된 이슈 전까지는 큰 틀의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 일단 지배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외적으로 추가적인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은 추후 영상이나 혹은 텔레그램 상으로 또 실시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최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또 다른 근거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위클리 덱스 볼륨입니다. 자,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크게 큰 폭으로 폭증을 했기 때문에 최근까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 거래량 자체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달 요 구간에서의 흐름과, 그리고 2025년 올해 들어서죠. 1월달 들어서게 되면서 또 이와 같은 급증이 나타나게 됐고, 마지막으로 최근 5월달에 거래대금 자체가 사상 최고를 거래를 하게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주간에 1천억 달러 이상 근접을 하게 되면서 이 최대치 이상을 근접하게 된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시장에 강한 자금이 이 덱스 거래소 쪽으로 유입되고 있고,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이 재배치, 이벤트성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한마디로 현물 시장 쪽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씩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위클리 덱스 볼륨입니다. 자, 투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자, 이 덱스 관련 토큰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밈코인이 이와 같은 이슈로 상승을 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확실히 덱스 기반의 상승이 추후 현물 알트장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덱스 거래량의 최근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에 따른 이 탈중앙화 유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이 덱스 거래소 쪽에서 특히 인기 있는 게 바로 디파이 관련 시장, 이쪽에서의 재활성화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니스왑이라든지 이 덱스 관련된 코인들도 좀 큰 폭으로 이 알트코인 내에서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마디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중심에서 알트코인 쪽으로도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이 선제적 접근 고려 가치가 있다는 거 위클리 덱스 볼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비트코인의 이 프랙탈 관점에서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횡보 조정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체크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덱스 거래소 쪽의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씩 알트코인 매매를 하셔도 어느 정도 승산이 높다, 승률이 높다 라는 구간이니까요. 이에 따른 수급 유입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외적으로 추가적인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또 텔레그램이나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